5학년 국어입니다. 5학년 국어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할게요. 여기 있다. 66쪽이에요. 여기 내용을 한번 정리를 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바로 옆에 있는 힌트가 바로바로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개념 1번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계속 이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주어와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랑 서술어는 영어로 따지면 동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동사랑 서술어랑 호응 관계가 알맞아야 되는데 자, 요 예를 잘 보세요. 이 예에 대한 게 그대로 문제에 나와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고요. 까닭을 얘기했으니까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환경을 왜 보호해야 되냐면 환경 파괴의 피해가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때문이다 라는 말을 써주는 게 맞고요. 자, 시간을 나타냈어. 어제 저녁. 과거의 일이죠. 그러면 나갔다, 산책을 나갔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생각해야 하고요. 자, 높임의 대상, 할아버지는 하면 안 되죠. 할아버지께서는 얼른 진지를 다 잡수시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밥을 다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지를 다 잡수시고 이래야 되고요. 자,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게 나옵니다. 결코, 전혀, 별로 이런 말은요. 서술어에서 부정적인 서술어랑 어울려요. 선생님 말씀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혀 이거는 부정적인 서술어랑 호응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1번 내용을 보면은 1번 나는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별로 좋아하는 편이다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겪은 일이 드러나게 글쓰기도 자, 겪은 일. 내가 어디를 갔다 왔어. 바다에 놀러를 갔다 왔어.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갔다 왔어. 이런 겪은 일을 글로 쫙 쓸 때 계획을 합니다. 첫 번째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왜 쓰는지, 쓰는 목적, 종류, 읽는 사람이 누구일까, 주제 등을 정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생성해요. 이제 정말 글로 쓰고 싶은 일을 생각을 쫙 정리를 한 다음에 표현하기 힘든 거 있으면 지우고 그 다음에 어떤 글감으로 쓸지, 어떻게 쓸지, 뭐 편지글로 쓸지, 일기처럼 쓸지, 아니면은 소설처럼 쓸지 내용 생성하기를 결정을 하고요. 이제 조직을 해요. 조직하는 거는 이제 글을 전체적으로 틀을 정해요. 처음, 가운데, 끝으로 전체적인 틀을 정하고 또 시간의 순서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 아니면 일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자신이 그거를 조직해서 정해서 글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직접적으로 이제 쓰는 단계가 이제 4번째예요. 이게 이제 진짜 글을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틀만 써요. 이렇게 뼈다귀만 만들어 놓고 이제는 4번째가 직접 글을 쓰면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제목도 정하고 그 다음에 글머리는 뭐냐면은 처음 시작 글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뭐 바로 대화문으로 바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아니면 예시를 들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글머리를 흥미를 느낄 만한 걸로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딱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쓰고 나면은 고쳐 써야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이 문장 성분의 호응이 바른가?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썼나? 일부러 어렵게 쓸 필요 없어요. 쉽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번호 2번, 문제 2번. 겪은 일이 드러나게 글을 쓰는 과정 중 자신이 글로 쓰고 싶은 일을 생각을 정리를 탁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글감으로 쓸지 정하는 거는 내용 생성하기였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글머리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방법. 날씨 표현, 하늘에서 물을 바가지로 퍼붓듯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자, 그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비가 내리는 어떤 날이었다.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대화글로 시작하는 건 괜찮아.
드디어 유나가 입을 열었다. 뭔가 뭐가 괜찮은 걸까? 궁금해지죠? 그 다음에 어떤 글에서는 자, 어떤 인물을 막 설명을 해요. 키가 작고 눈이 동그란 그 친구는 항상 웃는 아이였다. 자, 그 친구가 누굴까? 이렇게 또 궁금해지죠. 속담이나 격언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해변은 축제 때문에 사람들로 가득했다. 속담. 이런 것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여기 글에서요. 내용을 짚어보고 지나갈게요. 어제 저녁에 졸음이 밀려 왔다죠. 왔다. 온다 아니죠. 왔다죠. 서술어랑 호응관계가 좀 잘못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도 보면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해야 되겠죠. 이게 맞고요. 그래서 옆에도 뭐 답도 거의 보이는데 1번의 윤서가 겪은 일은 알맞지 않은 거. 동생을 울려서 어머니께 혼났다. 동생을 울린 게 아니라 울긴 울었는데 장난치다가 그런 거죠. 아빠한테 근데 혼났죠. 어머니께 혼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설명은 기억에서 어제 저녁에 그랬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어제 저녁. 그 서술어랑 어울리지 않죠. 나죠, 나. 그 다음에 니은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별로라는 말에는 서술어가 부정적인 서술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윤서가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한 거, 뭔가 이렇게 막 어떤 글을 쓰면 좋겠어, 어떻게 글을 쓰면 좋겠어, 뭔가를 고민하고 있죠. 글을 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쓴 거는 아니고요. 글을 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진짜 잘못된 게 지금 계속 많죠. 여기 한번 고치고 지나가 볼까요? 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아까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돌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죠. 돌아오기 때문이다. 여기를 고쳐야 돼요. 여기를.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는 얼른 진지를 잡수시고 여기가 지금 세 군데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간다가 아니라 나갔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가 틀렸죠. 여기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틀렸죠. 그래서 5번에 이렇게 줄을 그으면 돼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라든지 시간 아니면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의 호응관계가 맞지 않은 거예요. 자, 6번 보면은 알맞게 고친 게 디귿이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환경 파괴 피해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치는 게 가장 알맞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문장 나다를 바른 문장이 되도록 고치기 위해 친구들이 나눈 대화래요. 잘못 말한 친구 이름 기준인데요. 기준이가 얼른 밥을 다 먹고는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얼른 진지를 다 먹고 진지까지는 좋았는데 그지? 다 드시고 잡수시고 요걸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8번에서는 잘못된 문장들이 또 나오고 있죠. 자, 여기도 한번 내용을 보고 지나가면은 여기 아까 좀 어렵다고 했던 건데 결코 전혀, 별로 이런 표현은요. 부정적인 서술어랑 어울려요. 그래서 결코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요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8번의 잘못된 문장은요. 결코 전혀 별로 이런 낱말과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 거였죠. 자, 다 얘기했고요. 9번에서도 다 고쳤어요. 그래서 결코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생님 말씀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다. 나는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고치는 게 가장 알맞습니다. 자, 10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틀린 아이가 또 있어요. 2번에서도 결코가 나왔는데 결코가 나오면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겠죠. 부정적인 서술어랑 짝꿍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밑에 글에서도 여기도 이 결코 때문에 그래요. 결코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전혀 요거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옆으로 가서 또 다 고쳐져는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번에 보면은 소중하다는 것이다. 느꼈다는 느낀 점이라는 주어에 맞는 서술어가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고쳐야 돼요. 요렇게 고친 까닭이 맞죠? 그 다음 니은에서 리을은 알맞게 고친 게 지금 1번하고 4번인데요. 생각하지 않았다. 전혀 쉽지 않아서 나머지는요. 소중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기억은 안 나왔네요. 아까 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리을은 별로 읽지 않는 편이다. 부정적인 거랑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여기 밑에 내용이 거의 도움이 되죠. 아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환경 파괴의 피해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어제 저녁 했으니까 저녁 그랬으니까 나갔다 랑 쓰는 게 맞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이게 맞고요. 선생님 말씀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부정적인 서술어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쭉쭉 보면은 겪은 일이 드러나게 글을 쓸 때요. 글 모음집에 글을 실으려고 할 때 겪은 일을 표현하는 글을 쓰고 나서 읽는 사람은 친구라던가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게 보통이겠죠. 그 다음에 주제는 가족의 사랑이래요. 왜 가족의 사랑이라고 썼나 무슨 사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 여행에 갔을 때 감기에 걸려서 고생했는데 가족이 간호해 주어서 고마웠던 일을 쓰고 싶습니다. 가족이 간호해 준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행 가서 같이 놀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걸 고맙게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랑을 느꼈다. 이런 거고 챙겨주고 그랬다. 자, 여기서 잘못된 사람은 이제 여기서 뭔가 제외할 점을 다 해야 되는데 주제를 제외하는 거는 안 돼요. 이렇게 주제를 제외하면 안 되고요. 저기 보면 내용을 자세히 풀어줄 수 없는 거 이런 건 제외하는 게 맞아요. 장소나 등장인물의 변화가 너무 많아. 이러면 제외하고 글 읽는 사람의 흥미를 느끼기 힘든 거 너무 지루한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제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제외하면 안 되죠. 주제는 글을 쓴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글이 되지가 않아요. 자, 16번. 겪은 일이 드러나는 끝부분을 쓸 때 끝부분. 자, 끝부분은 뭔가 완결되는 걸 써야 되겠죠. 뭔가 완결, 결론적인 거. 결론에 다다르는 게 완결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맞고요. 다른 거는 처음이라든지 뭐 4번 내용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제목, 그 다음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글머리, 4번, 5번은 처음 부분이고요. 1번, 2번은 가운데 부분이에요. 조직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짜임새가 있나, 문단이 제대로 됐나 이런 거는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어떤 방법으로 시작한 건가? 꼼지락꼼지락. 희조는 이불 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 의태어로 시작을 했어요. 꼼지락꼼지락.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자, 글을 쓸 때 생각할 점은 처음 부분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제목 아니면 글머리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여기 2번에 보니까 짜임새 있게 쓰면서 문단을 착착 알맞게 나누었는지 문단을 들여 쓰는 거 있죠. 생각하고 끝부분에서는 한 번 더 주제가 드러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매체를 활용해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을 쓰고 학급에서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려고 할 때는요. 누리집이라던가 활용할 매체 누리집이라던가 전자우편이라던가 누리소통망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매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요. 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틀린 점이죠. 집에서만이 아니라 반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매체가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자, 20번. 매체를 활용해 글을 쓰거나 의견을 나눌 때 주의할 점은 저작권 침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읽기 쉽도록
글자를 알맞은 크기와 또 간격, 줄이 따닥따닥 붙여 있으면 눈이 아파요. 되게 헷갈려. 글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 참여하지 못하니까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나누는 방법의 특징이 뭐냐. 의견을 이제 매체를 활용하면 좀 쉽게 의견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동시에 다 같이 그거를 빠르게 의견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73쪽까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좀 많은 것 같아요. 71쪽으로 줄이겠습니다. 매체를 활용해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을 쓰려면 활용할 무엇을 정하죠? 매체를 정하면 돼요. 매체를 정하고요. 매체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저작권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과 매체를 활용해 쓴 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아 보는 거겠죠. 자, 요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몇 초까지 해라고 그랬는지 조금 기억이 안 나는 73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는 71쪽까지로 정정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 아이고, 꺼야지. 내가 꺼야 끝나는 거죠.